헉! 낙찰 잘못 받았네? 내 돈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실전 투자자 경매하는 직딩아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잘못 낙찰 시 대처 방법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낙찰을 받았는데 뒤돌아보니 가슴이 덜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낙찰을 잘못 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대부분 입찰 전과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던 빌라가 곳곳에 누수로 인하여 얼룩져 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가짜라고 확신하며 입찰을 했으나 소유자와 진짜 임대차 계약을 한 진짜 임차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감정가만 믿고 낙찰을 받았는데 임대나 매도를 위해 부동산에 물어보니 시세가 낙찰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이 물건을 떠안으면 손해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찰 보증금이 날아가 버립니다.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지 입찰 보증금을 날려야 하는지 어느 쪽이든 수익이 마이너스지만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세조사와 현장조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보자가 이런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중한 내 돈을 지켜야 하니까 방법을 연구해 봐야 합니다. 바로 매각 불허가 신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낙찰받은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도를 해 봐야겠죠. 매각 불허가 신청은 매각 허가가 떨어지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므로 낙찰받은 날로부터 매각 결정 기일까지 사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매각 기일로부터 7일 후에 매각 결정 기일이 일반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매각 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매각 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상 최저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 기일로부터 7일이 지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버리면 이제는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할 수 없고 즉시 항고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잘못 낙찰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면 이 7일 동안 어떻게든 불허가 사유를 찾아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허가가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불허가가 아닌 매각 허가가 결정되면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납부하거나 아니면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입찰 보증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찰 전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빨리 해야 합니다. 시간을 일주일 남짓밖에 없고 점유자를 만나 문제가 없는지 곧바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에는 수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는 다음과 같이 7가지입니다. 1. 강제 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받고 일주일 동안 매각 허가를 검토하는 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한 경우입니다. 2. 채고가 매수 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자가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입니다.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채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를 신고한 때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낙찰을 받은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 것은 다른 채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매각 불허가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채고가 매수 신고인이나 그 대리인 또는 채고가 매수 신고인을 내세워 매수 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입니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사람,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의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민사집행 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최저 매각 가격의 결정이나 일괄 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법원이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중대한 흠으로 보게 됩니다.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낙찰을 받고 가보니 그 사이에 불이 나서 물건이 심하게 훼손되었다면 매각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7. 경매 절차에 그 밖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입니다. 이렇게 7가지가 기본 틀이지만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손해보지 않으려면 최대한 꼼꼼하게 내 상황에 맞는 불허가 사유를 찾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각 불허가 결정은 해당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본인이 찾아낸 사유가 반드시 매각 불허가가 된다고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불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면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확실한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면 인용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금의 비용이 들더라도 법률사무소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습니다. 매각 불허가 신청에는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불허가 신청 사유에 직접 해당된다면 간단하게 그 내용만 적어도 인용이 가능하지만 조금 부족하거나 애매하다고 느낀다면 다양한 이유들을 관련 법률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로 어필을 해야 합니다. 작성하면서 신청 이유에도 중대한 하자에 대한 내용을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결론을 정성스레 정리하여 최대한 성의를 다한 모습을 보여주면 인용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투자할 경매 물건 검색하셨나요? 경매 투자를 직접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아가고 계신가요? 경매 투자를 여러 번 해보고 경험이 축적된다면 부동산 재테크로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